이제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면 다 녹음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거 다 원장님 잃어버릴 거예요. 쌤 주의하세요. 나 주의하라고? 내가 왜 주의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안 하게. 나 쓸데없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437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긴 했는데 t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실수값이고요. 어쨌든 뭔가 둘이 곱해가지고 0이 되도록 하는 실근 중에서 0부터 4까지 범위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살펴보면 결국 어떤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라는 말인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내가 근을 여러 개 깔아놓고 가장 작은 게 알파 t가 될 거고 가장 큰 게 베타 t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결국 쟤가 0 된다는 건 사인 2분의 파이 x가 t라는 말이고 아니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라는 말인 건데 결국에 여기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y는 사인 2분의 파이 x랑 y는 t에 무슨 점을 보면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를 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방정식의 실근은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리고 y는 t라고 하는 이 상수함수에 뭘 보면 되겠어? 교점을 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y는 t라고 하는 동일한 상수 함수와 당연히 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움직일 거고 얘랑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이 보다는 뭐 3개든 4개든 5개든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래프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알파 t가 될 거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 t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볼 건데 그 알파 t랑 베타 t를 0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찾을 건데 0부터 4까지면 두 사인 코사인의 한 주기만큼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 주기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8칸을 마련해 놓으시고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고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될 거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에 지금 상수함수 y는 t가 지나가면서 가장 왼쪽의 교점을 알파 t, 가장 오른쪽의 교점을 베타 t라고 할 텐데 t의 위치에 따라서 이 알파 t랑 베타 t가 사인 위에 놓여져 있는지 코사인 위에 놓여 있는지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거겠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기억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야. 그럼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요 아래 있다는 말인 거겠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이때가 y는 t인 상황인 것 아니겠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이때를 말하는 거고 0일 때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뭔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살펴보면 어쨌든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알파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이 교점이 베타 t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둘이 더한 게 값이 일정하다라는 말은 합이 일정하다라는 말이고 평균이 일정하다라는 말. 얘네들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대칭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이 둘이 대칭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볼까? 얘네 둘은 딱 지금 한가운데 누가 있겠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겠니? 그치? 자, 그러면 얘네 둘의 평균은 2랑 3의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 합은 얼마가 될 거야? 5가 되는 거겠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언제나 이 위에 알파 t가 있을 거고 이 위에 베타 t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의 합은 5로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베타 t랑 알파 t의 차이인 거니까 가장 오른쪽 교점이랑 가장 왼쪽 교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겠네? 얘를 이 상태로 본다면 여기가 베타 t, 여기가 알파 t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바로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되는 거인 거야. 자, 그런데 그 간격이 t가 얼마일 때? 0일 때의 간격이랑 똑같도록 하는 t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그 말은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 딱 지금 2분의 루트 2는 요 교점이 생기는 때를 말하는 거겠지? 이 사이에 y는 t라고 하는 직선이 그어지잖아.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똑같다는 말은 이동을 할 때
똑같은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인 거겠지? 그럼 일단 베타형 빼기 알파형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t가 0일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t가 0일 때의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y는 0 되는 거겠지? 그러면 0은 지금 포함하는 거잖아.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겠지. 알파 0 되는 거겠지. 그리고 베타형은 지금 4는 포함해 안 해. 4는 지금 포함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베타 t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베타 0이 되는 거겠지? 베타형과 알파형을 빼면 딱 얼마가 될 거야? 3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하면 돼?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이 사이의 간격이 언제나 3으로 일정할 건지를 보면 되는데 보통 똑같은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면 일정하게 값이 유지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올려볼게.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지. 그러면 알파 t 여기에 있을 거고 베타 t 여기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알파 0에서부터 알파 t까지 이동거리가 이만큼 될 거고 베타 0에서 베타 t까지 이동거리가 이만큼 될 거니까 이 간격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야. 언제까지? 딱 2분의 루트 2가 될 때까지. 왜냐면 얘를 넘어가 버리면 원래는 알파 t가 사인 위에 있었던 게 위로 올라가 버리면 코사인으로 갈아타 버리겠지. 그래서 그 직전까지 가능할 거기 때문에 딱 얼마까지 가능할 거야?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 가능할 거겠네. 그지?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인 거고. 자, 그 다음 디귿에 보시면 알파 t1과 알파 t2 그러니까 뭔가 t1과 t2를 잡았는데 알파 값 가장 왼쪽에 있는 교점의 위치가 똑같았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 t1, t2에 대해서 t2랑 t1의 차 뭔가 t2랑 t1의 높이 차를 말하는 거겠지. 그게 2분의 1이라면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이다라는 말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거냐면 t1의 알파 값이랑 t2의 알파 값이 같은 그러니까 y는 t4의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값이 교점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면 디귿을 보기 위해서 이거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 헷갈릴 테니까. 그래서 다시 그린다 한번 생각해본데 조금 더 크게 그릴 거야. 그냥 잘 보기 위해서 여기를 두 칸이 아니라 네 칸짜리. 필요에 따라서 조금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려놓고 사인은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그렸다는 말이야. 자, 그러면 알파 값이 똑같으려면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교점이 여기에 위치할 때랑 여기에 위치할 때가 y는 t1이랑 t2일 때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가 y는 t1이고 이때가 y는 t2일 때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겠네. 자, 이런 상황이고 이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만큼이라고 했어? 2분의 1만큼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딱 지금 여기가 0이고 1이 될 거 아니야? 이들 사이 간격이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얘를 그냥 쌤이 알파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둘의 차가 2분의 1이라는 건 함수값의 차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겠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알파를 빼면 돼. 얼마나 소리야?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t2가 되는 거고 이게 t1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t1 곱하기 t2라는 건 뭘 구하라는 소리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소리지. 자, 그러면 얘랑 얘가 있네? 뭐가 있으면 되겠어? 어떤 방식을 보면 되겠어? 사인 코사인의 합차 또는 곱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연결지어가지고 보면 되겠지. 이거 뭐에 보면 돼? 제곱하면 되겠지. 제곱하면 1-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고 이게 4분의 1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4분의 3 돼야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8분의 3이 되셔야 되겠니? 되셔야 되겠지. 그래야 이제 4분의 3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을 맞아주면 이렇게 되겠지. 정답은 기억과 이온이 될 거고 맞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찰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상황을 잡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야. 당연히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못 풀었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음 438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그렸다. 어? 스타일이 아, 너무 좀 따쳐가지고 나 학원 강사 한호철 계정 따로 봤거든. 내가 그 보여준 프로필 사진 있지? 프로필 사진을 프사로 해가지고 그 학원 강사 한호철 사이트 보니까 이건 인간 한호철의 인스타인 거잖아. 지금 내 인스타. 이를 좀 짜치는. 추천해줘. 항상 비판할 거라면 대안을 들고 난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안 대신 수학 천재 호차이. 수학 천재 호철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없어 보이는데. 난 너는 이야기하는 난 천재가 아니야. 그냥 뭐가 좋을까? 너의 센스라면 괜찮을 것 같아. 생각하다 괜찮은 거 있으면 말해줘. 또 이상한 소리 했잖아. 점키고. 뭐야? 인스타 스토리, 네가 인스타 스토리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보겠습니다. fx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네.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반드시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상황 관찰하자고 했는데 지금 a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연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자, 그 상태에서 어쨌든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2분의 1일 거고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3개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절대값 fx는 4분의 1의 모든 실근의 합을 s라고 하면 이 값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fx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3개다는 당연히 교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최대값이 2분의 1이다. 이것도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그래프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자. sin x 2분의 1을 어디까지만 끊을 거냐면 a까지만 끊어가지고 볼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일단 나 k sin x 2분의 1을 생각 안 할게. sin x 2분의 1만 보시면 여기가 2분의 1일 거고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0부터 a까지 끊어가지고 볼 때 최대값이 2분의 1이다라고 했어. 절대값 fx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당연히 절대값 fx는 여기에 절대값이 취해지는 거겠지. 접어 올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니? 2분의 1 이렇게 됐다가 호잇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이래버리면 2분의 1을 넘어가는 데가 언제부터일 거야? 딱 파이부터는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니 적어도 a는 파이보다 파이에 있어도 되겠지만 파이보다 앞쪽에서 어쨌든 끊어줘야 되겠지. 파이보다 뒤쪽에서 끊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최대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안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는 k sin x 2분의 1일 거거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2분의 1을 기준으로 k만큼 위아래로 올라내리락 할 거고 k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k가 뭐 절대값이 1보다 크니 작니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증가하면서 시작할지 감소하면서 시작할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상황을 나눠가지고 관찰해볼게. 그러면 k sin x 2분의 1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k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를 2분의 1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어쨌든 k가 양수일 때고 이게 지금 k가 1일 때가 기준이 되는 거겠고 k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양수이면서 1보다 작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k가 만약에 1보다 커버린다 그러면 오잇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근데 봐봐 k가 양수일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파이보다 뒤쪽 부분은 절대값을 써버리면 절대값이 무조건 얼마보다 클 수밖에 없어? 2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2분의 1을 기준으로 k가 절대값이 작던 크던 간에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절대값 취해버리면 2분의 1보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보다 앞쪽에서 끊었어. 그러면 영락없이 뒤쪽은 뭘 쓸 수밖에 없어?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수밖에 없지. 그래버리면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애초부터 k가 0보다 큰 상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할 거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럼 k가 0일 때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안 되니까 k가 음수일 때로 가보자. 당연히 k가 0일 때는 아니지 않겠니? k가 0일 때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튼 k가 음수일 때를 보시면 이렇게 잡아놓고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된다라고 하면 k가 없으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치? 자, 근데 k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 0과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k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일단 어쨌든 뒤집어 올리면 앞쪽은 뭐 안 쓰겠다만 다만 또 이걸 앞에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지.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뒤쪽 부분은 무조건 써야 된단 말이야. 적어도 파이에서부터는 이 그래프를 써야 돼. 자, 근데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리면 일단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k의 값은 일단 아무리 못해도 이 상태로는 둬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괜찮지. 왜? 최대값이 딱 얼마일 때 걸리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파이보다 앞쪽에서 끊겨버렸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음수를 쓰더라도 파이보다 앞쪽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절대값이 얼마보다 커져버려? 2분의 1보다 커져버리는 거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원래 내가 파이에서 끊을 수도 있고 파이보다 앞쪽에서 끊을 수도 있었지만 k가 음수일 때의 상황밖에 안 남아있거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앞쪽에서 끊어버리는 순간 무조건 k의 크기에 관계없이 2분의 1보다 절대값이 커져가지고 가분 조건을 만족 못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a는 어디에서 끊어줘야겠어? 파이에서 끊어줘야 되겠지. 파이보다 앞쪽에서 끊어버리면 얘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파이에서 끊는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일 때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라든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가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절대값이 1보다 큰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울게. 자, 그리고 파이에서 끊었기 때문에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이 그래프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 쓸 거야. 자,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는 누구 써야 돼? 얘 써야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절대값 그대로 가져오면 오이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리고 k sin x 2분의 1은 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 점은 무조건 얼마로 넘어갈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넘어가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가지고 볼 텐데 그럼 봐봐. 이렇게 돼버리면 fx는 0이다라고 하는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했는데 나번 조건은 절대값 fx가 아니라 그냥 fx네?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가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fx 빼기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인 거고 지금 빨간 그래프랑 하얀 그래프 중에 뭘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k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지금 0부터 파이까지는 fx는 0,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로 고정이야? 2개로 고정인 거지. 자, 그런데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될 거면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돼야 될 거고 정확하게 뭐 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어? x축에 접하는 상태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최대값이 진폭이 마이너스 2분의 1로부터 2분의 1만큼만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절대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k가 얼마가 되셔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거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기 때문에
절대값 잡아놓고 y는 4분의 1 그려보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위쪽에다 그리면 이게 절대값 함수였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절대값으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요런 모양 되는 거겠지? 이 라인이 2분의 1 되는 거겠네. 자, 그러면 y는 4분의 1은 딱 이 한가운데 지나갈 거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는 딱 평균이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이제 4개의 합은 평균 곱하기 4 해버리면 몇 파이가 되겠어? 2파이가 되시는 거겠지? 자,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은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평균의 2분의 3파이가 되겠지? 더하면 5파이가 되고 이게 바로 S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파이, S는 5파이. 그러면 이거 6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K 얼마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네. 자, 그러면 2분의 11 되는 거고 여기에 따라 20 곱하시면 얼마 나오는 거였어? 110 나오시는 거겠지.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야. 하나하나 함수를 해체 분석해 가면서 결국에 이거 뭐라 그랬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지 확인하시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보시라 그랬는데 A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어. 그러니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볼 건데 다음 조건부터 해석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겠지. 절대값을 취했을 때 2분의 1 이 최대값이 되려면 이 A를 끊을 때 어디에서 끊어야 될지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 거겠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적어도 파이 앞쪽에서 끊으니까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무조건 얘를 쓸 수밖에 없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K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씩 따져보셨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셨나요? 우리 이번 주에 원래 딱 요거 끝나고 나면 삼각함수를 봐야 되는데 원래 봐야 되는데 자신 없어? 자신감을 가지고 삼각함수 시리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대망의 확인 보겠습니다. 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빈출한 말도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교육과정이 평가하는 내용에 부합이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여러 강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어. 왜냐면 교육과정 지도서에 보면 너네가 그런까지 생각해보진 않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삼각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는 A가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각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삼각방정식의 해는, 그러니까 삼각방정식의 해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다룰 뿐 일반에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교육과정에 써져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A가 된다는 건 K값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삼각방정식이고 삼각방정식이 일반화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에 이걸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칭성이랑 주기성을 이용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각함수의 삼각방정식의 일반회를 보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달라가지고 뭔가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의 말이 진리라는 건 아니니까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고 나면 아마 다른 이런 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볼 때 웬만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 나는 본 적 없어. 내가 한 10개년치 적어도 15개년치는 봤거든.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꽤나 쌤도 처음 풀었을 때 당황했던 문제야.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앞에 두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잘 따져보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대칭성이라든지 주기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합에 관한 이야기, 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좀 생소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실수 A가 이 두 곡선의 y좌표가 된다라고 하면 fx는 A, gx는 A라고 하는 방정식의 해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거든. 자, 근데 똑같은 y는 A라고 하는 어떤 fx랑 gx가 있다면 이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대칭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나머지의 위치들도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 그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자, 일단 만만한 얘부터 먼저 살펴볼 거야. 자, 얘는 기본적으로 한 줄기의 그래프를 쓱 그려볼게. 그러면 호잇, 호잇, 호잇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지금 한 주기가 되려면 이게 6분의 1 빼야 되겠지. 6분의 1 파이까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거겠어? 12분의 1 파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어딘지 모르겠지만 y는 a를 쓱 그어놓으면 교점이 저 멀리 마이너스 2파이 근처에서부터 2파이 근처까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가장 이런 0이랑 근처에 붙어가지고 생기는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을 쌤이 알파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알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gx는 a다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y는 a가 되는 거겠지? 자, 이런 나머지 이런 교점들은 어떻게 생길 거냐면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가 gx는 a의 근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건 누가 되는 거겠어? 더해가지고 12분의 1파이가 아니라 6분의 1파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6분의 1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 나오는 교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해버리면 돼? 주기만큼 더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에서 한 주기를 더하면 한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지? 6분의 1파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6분의 1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6분의 1파이 파이만큼 또 더하면 또 얘랑 주기의 매칭되는 게 나오는 거겠지. 그게 얼마야? 3분의 1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기를 또 더하면 3분의 1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6분의 3파이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파이 플러스 알파, 그 다음은 뭐야? 6분의 3파이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시는 거겠고, 그 다음에 3분의 몇 파이야?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되겠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겠지. 자, 그러면 쭉쭉쭉쭉 가다 보면 여기서 먼저 나오고 똑같은 값이 여기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뭔가 여기에 2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면 여기에 2파이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겠고, 딱 어디까지 볼 거야? 2파이 마이너스 알파까지 보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또 관찰하면, 자, 일단 음수 쪽에도, 그러니까 음의 값 쪽에도 뭔가 교점이 있겠지만 양수 쪽에 나오는 교점은 전부 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치?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넘어가는 순간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 범위를 넘어서는 그림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지금 오른쪽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어떻게 보면 절반만큼을 모아놓은 거야. 음수 쪽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양수 쪽이랑 음수 쪽은 대칭일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얘를 볼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sin kx 플러스 1이라는 것도 sin kx를 이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y는 a를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말이지. 얘는 주기가 얼마큼이 될 거냐면 k분의 2파이만큼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k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고, 얘네 둘의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2k분의 파이가 되는 거라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어?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평균이 얘가 되려면 둘이 더해가지고 하면 k분의 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둘이 교점을 가진 상태에서 y는 a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어쨌든 교점을 가지는 위치에서는 x좌표가 똑같을 거고, 쌤은 그거를 알파로 놓고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보시면 마찬가지 a고, 알파가 있으면 여기는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여기에서 주기만큼 더해야 되니까 k분의 2파이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겠네. k분의 2파이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겠고, 제대로 풀어보면 뭔가 사인 코사인에 그지? 다르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k분의 2파이를 더하면 k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k분의 2파이 더하면 k분의 4파이 플러스 알파, k분의 5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해집합이 오른쪽의 해집합에 포함된다는 소리는 어떤 말인 거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 안에
자, 근데 그러려면 얘는 이쪽 라인에 있는 누군가랑 겹쳐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알파가 1번일 건데 얘랑 이런 라인이랑 겹치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안에 겹치는 게 있다면 나머지도 여기다가 들어가면서 겹치는 부분이 다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럼 결국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에 포함된다는 말은 이 K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K가 자연수일 때 딱 이런 값들이랑 같아지는 상황을 관찰해보면 되는 거네.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K분의 알파가 같아질 수 있는 게 K분의 1파이란 말이야. K가 자연수면 일단 무조건 분자는 1로 고정되는 거겠지. 그럼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값들이 누가 있겠어?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쭉 가다 보면 뭐도 있을 거야? 파이 마이너스 A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애들이랑 같아질 수 있을 거고, 봐봐. 만약에 이렇게 둘이 같아진다라고 해봐. 그럼 K가 6이라는 소리잖아. 자,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있지. 6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있지. 우리 그 배수 집합 사이에 포함한 게 기억나니? 4의 배수 집합이랑 2의 배수 집합이랑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는 거지. 왜? 여기가 더 촘촘하고 여기가 더 띄엄띄엄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면 K가 6대 버리잖아? 6분의 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은 2분의 파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얘가 더 등성이고 여기가 더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네. 이를 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안으로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들어가는 거겠지. 마찬가지야. K가 3일 때 볼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여기 있고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 있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가 더 등성되는 거고 여기가 촘촘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도 그대로 대응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K가 6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6의 약수인 상황에서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야. 몇 개 나온 거였어? 4개 나온 거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발상을 떠올리는 게 솔직히 말하면 글쎄? 나는 글쎄 싶어. 솔직히 나도 이거 생각해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 근데 아니 진짜 무슨 너네가 아니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3이 돼가지고 시험장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발상을 그 압박감 속에서 생각해내가지고 풀어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까? 나는 이거 풀어내면 그게 초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이게 지금 이런 삼각 방정식의 일반애를 어거지로 내가 맨날 강조했던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과 주기성을 이용해가지고 그는 세팅해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틀 안에다가 끼워 넣은 거거든. 근데 모르겠네. 나는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